위에 아마 요 위에 거 프레드를 안 했을 겁니다. 네네. 자, 우리, PR로 했네요. 프레드를 안 했고 PR로 했네요. 자, 내려가서 프레드를 안 하고 PR로 했네요. 네. 요렇게 돌려보면, 지금 자, 보입니까? 실질적의 값은 여기 지금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아웃를 고려한 거는 요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아웃까지 고려하지 않은 게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요 데이터는 현재 뭐가 된다는 거죠?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 리치를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리치. 음, 됐나요? 리치 값을 자 적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리치 선언, 핏, 그죠? 그다음 프레딕 어디 X 데이터에서 음. 그러면 이 리치 값에 대해 가지고 위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우리는 뭐 차트만 그려보겠습니다. 차트만. 자, 보이십니까? 얘는 리니어 레그레이션 한 결과값이고 얘는 리치를 고려한 결과값입니다. 그래서 리치를 돌리고 결과값을 확인하면 요렇게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되겠나요? 음,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아, 원래 지금 빨간색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인데, 요 파란 것까지 반영해서 약간의 값이, 워낙 이게 지금 차익이 커서 이렇게 좀 많이 반영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빨간색은 파란색 요 윗부분만 어 그 데이터를 반영한 어 좀 편향된 데이터, 가대적합 데이터라고 하면은 검은색 데이터는 요 일반 요 양쪽 데이터를 모두 반영시킨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리치에서 알파 값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네, 리치에서 네, 알파 값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알파는 우리 앞에서 음, 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앞에 수식이 MSE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MSE. 자, 수식을 조금 복사해 올게요. 요거 기억나세요? 요게 MSE입니다. 예, 요 MSE에다가 제가 이거를 수식을 좀 아래 한글에 적어서 캡처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이게 MSE에 대한 수식이고, 자, 이게 뭐냐면, 그, 리치 회귀에서 발생하는 수식입니다. 예.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음, 리치, 음, 회귀, 리치 회귀의, 손실값 계산은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MSE가 이렇게 구해지고 그에 따라서 요렇게 계산을 해줘요. 요렇게 이렇게 그렇다면은 결국은 알파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알파 값은 네, 알파 값은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값으로, 어,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값으로 어찌 보면은 균형 조절 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0이면, 자, 알파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얘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겁니다. 네, 사실상 규제를 안 한 거예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적합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과적합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런데, 그런데, 알파가, 알파가, 작을 때, 알파 값이 작다면, 알파가 작다면, 규제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가능성이, 존재는 합니다. 네, 존재는 합니다. 왜? 규제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알파가 아, 크다면, 규제가 높다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적합 가능성이 낮습니다. 되겠나요?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위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알파 값을 위에 가보면 이렇게 작게 줬죠? 그죠? 그 데이터 몇 개 없어서요. 근데 얘는 데이터가 분명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규제합 값을 그만큼 많이 줄수록 그만큼 과대적합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파가 크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은 음, 노이즈가 많고 음, 안정적인 예측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네,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얘기가 여러분들 교과서 251에 가보실래요? 251페이지. 음, 네. 251페이지에 가보면, 자, 251페이지 가셨나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링 할 때 사용자가 직접 세팅해주는 값으로서 러닝 레이트나 서포터 벡터 머신의 시그마가 KNN에서 K값에서 많이 사용되고 나오는데 요 얘기들은 M3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아무리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라고 해도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값이 잘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현재 보고 있는 이 리치 해기에 뭐 알파 값까지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요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 실습 내용이 알파 값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순히 나와 있는 건 그래 이게 아니고 요거를 우리가 실제 실습으로 알파 값을 돌려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요 값을 우리가 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나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어, 자, 우리 소스로 가서요. 소스로 가서, 책에 있는 개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음,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그 예제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음, 왜냐면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를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걸로 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우리가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소스가 이게 좀 꽤 길어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252페이지를 보고 우리가 같이 입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2페이지를 보고 네. 252페이지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네. 네, 책을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제 걸 보고 해도 되고 엑스라벨 타이틀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리치 돌아가는 거 보는 거니까. 음. 네,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자, 1번. make regulation으로 샘플 10개를 피처 10개로 그다음 랜덤 스테이트 1 바이어스 3.5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바이어스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고 하면요. 자, 우리 이거 바이어스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고 하면요. 이제 바이어스가 참 말하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음, 일단 XY는 아시겠죠? 그러면 바이어스 값은, 어, 그냥 Y 절편에 들어가는 값인데,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크로 리그레이션 할 때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때 y 절편값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거하고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거하고의 차이점인데 이거는 솔직히 거의 적지 않습니다. 기본값이 true라서요. 예. 그래서 그냥 y 절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어스네. 바이어스네 여기. 응. 되겠나요? 음. 그다음 코프는 어 회귀 개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하나의 특정 상수값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래서 얘네들 값은 메이커 레그레이션에 일반적으로 뭐가 y 절편을 3.5 정도 둔다라고 보고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w만 출력할 게 아니고 xy, w를 같이 한번 출력해 보면 요렇게 등장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마지막에 w 값. 요렇게 등장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등장한 데이터에서 자, 알파 값을 20개 정도 만들어요. 뭘 기반으로 마이너스 6에서 6까지 로그 값을 기준으로 200개를 만들어서요. 자, 요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걸 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면. 자, 이때, 자, 요겁니다. 뭘 하느냐. 리치를 하는데, 우리 지금 알파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처럼 마이너스 6에서 6 사이에 200개를 로그 값 기준으로 만드니까 총 200개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값들이 여기에 반복되겠죠. 알파스 개수만큼. 음, 되겠나요? 그 알파스 개수만큼 200개의 리치 핏시키고 기울기라는 코프스라는 리스트 안에 기울기 값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 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그 기울기 값을 기반으로 뭐 해라? 차트, 플로트 그려봐봐.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렇게. 어. 결국 뭡니까? 파라미터 값에 의해서 얼마나, 어, 값이 달라지는지 아시겠죠? 그럼, 요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결국은 알파 값이 이쯤 되었을 때가 제일, 어, 성능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찾아주는데, 다행히 가보니까 천이네. 그래서 알파 값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규제화가 그만큼 뭐 했다는 거죠? 적용이 되어서 일반화가 되었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차트 그릴 때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한글 깨져서 이렇게 한글이 아니고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글꼴 때문에 나와서 이거 분홍색 나와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소스는 즉 여러분들 교과서 253페이지에 있는 소스는 다른 소스가 아니고 바로 리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스를 돌려서 하긴 했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요까지. 네, 여기까지가 선형 회귀의 리치, 규제화까지, 즉 리치 회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네. 요렇게 하면은 다 보일까요? 요렇게.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네. 보시고 안 된다 모르겠다는 거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예제는 다르게 우리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뭐 한 거라고 그렇죠. 여기에서 설명했던 요 알파 값에 대한 어, 실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우리 학생들 절대로 그죠? 어, 대답 안 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로지스틱 회계라는 걸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자, 로지스틱 회계는 몇 단원이냐고 하면은 6단원이 아니고 저 뒤에 있는 7단원이거든요. 그래서 7단원을 먼저 하고 6단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 글을 열게요. 네, 세 글을 열겠습니다. 단, 위에 있던 임포트 다 들고 갈 거고, 한글 지원되는 거 이거 다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네, M2 폴드에 들어가서, 자, 뉴 노트북, 네, 5번입니다. 음, 로, 로지스틱 회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로지스틱 회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닫으면 안 되는데. 네네, 다시 제가 열게요. 왜냐하면 임포트 구문 안 들고 와서. 음. 네, 임포트 구문을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있던 임포트 얘를 다 들고 가고, 요렇게. 그 다음 차트 그리는 거 다 들고 가서,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숫자를 넣을 건데요. 대략 20개 정도 넣었습니다. 20개, 20개. 데이터 20개 정도를 만드는데, 패스타임은 시간이 8에서, 얘는, 패스타임은, 패스타임은 합격한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8개에서 8.8,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넣되, 조금 큰 값이 많게 넣어주시고요. 큰 값이 많게. 음. 그 다음, fail 타임은 한 개에서 한 10시간 정도, 8시간 정도, 10시간, 뭐 8, 9시간 공부해도 그저 합격할 수도 말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작은 값이 많게 해주십시오. 자, 그 대신에 패스타임과 페일타임의 크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네. 크기는 동일해야 됩니다. 네, 요렇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건데, 우리 2시 5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그죠? 점심 먹고, 그죠? 조금 졸음도 오시고 할 거니까. 네, 일단 입력하고, 음, 소스 코딩하고, 10분 쉬었다가 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딩하고 오십시오. 위쪽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선영회기에서 했던 거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음.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시작해도 될까요? 들리시죠?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하냐고 하면 이렇게 패스타임, 페일타임이라고 해서 20개 정도의 데이터를 만드는데 결국 얘는 뭐 하는 거냐고 하면 자, 이겁니다. 시험 공부에 따른 합격 사항을 예측하는 어, 시스템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좀 이거서 너무 단순한데 합격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수능 만점 받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전부 다 뭐라 하죠? 그쵸. 교과서랑 학교 수업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그죠? 제가 이런 말 해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도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거든요. 모의고사 세대인데 이게 과연 과연 요즘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공부 시간 많이 한 아이들은 합격을 많이 했고 공부 시간이 아무래도 좀 적은 애들은 합격이 좀 떨어진다. 근데 아니, 자, 보세요. 아니, 자, 두 개를 더 넣을게요. 8시간 공부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맞죠? 음. 자, 다음 하나 더는 7시간 공부했지만 합격할 수도 있지 않냐. 왜 사람의 머리에 따라 다르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패스타임, 페일타임을 이렇게 만들어 넣었습니다. 두 개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렌으로 패스타임 개수, 그다음 페일타임 개수를 이렇게 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을 단순히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세 개가 부족하면 안 돼요. 두 개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 달라도 되지만 나중에 균형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똑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5개, 4개, 2개. 자, 하면 20개씩 넣었습니다. 저 분명히 밖에 넣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 다음. H 스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들 쭉 연결하고 그 뒤에 연결하는 겁니다. 즉, H 스택은 리스트의 데이터를 연속시키는 겁니다. 음. 그리고 걔를 뭐로 만들죠? numPy로 만듭니다. 이렇게요. 왜 에러 날까요? 자, 제가 에러 나는 이유 위에 거 실행 안 했습니다. 자, run 했더니, 이렇게, 원래 있던 8구부터 해서 요 뒤에 있던 요렇게가, 요렇게 한 개의 numPy로 만든다는 건 numPy인, 어, 배열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음. 그 다음 Y1, Y0를 자, 패스타임 개수만큼 20개죠. 즉 합격한 데이터를 1로 세팅하고 20개를 불합격한 데이터는 뭐로? 0으로 세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Y1, Y0 이렇게요. 음, 음. Y1, Y0. 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격 데이터와 불합격한 데이터를 H스택으로 모으면 X는 이 값이 되고 Y는 1, 0이 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수 달라도 되는데 제가 그냥 동의를 위해서 그냥 같이 넣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공부한 아이들의 이게 두 개입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즉, 결과 돌려볼게요. 0 아니면 1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0 아니면 1입니다. 4,2로 이렇게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요 정도 애들은 합격과 불합격이 약간 좀 갈림길에 있는 거고, 판이하게 10시간이 넘으면 거의 합격이고, 5시간 이하면 거의 불합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1분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제 방에, 제 연구실에 이거 전등이 하나 나갔는데 기사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네, 기사님 좀 요거 조금 뭐 다다닥 소리 제 뒤는 아니니까. 그죠? 네, 제 앞쪽에. 네. 자, 그러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는 보면 이렇게 특정 시간 이하는 불합격이고, 그래서 0, 특정 시간 이상은 합격이라서 이렇게 1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응. 요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뭘 해보자?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해보자. 네,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 자, 우리 리니어 레그레이션 어떻게 했더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리니어 레그레이션 했던 거? 리니어 레그레이션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냥 리니어 레그레이션이라고 선언하면 돼요. 맞나요? 그래서 자, 리니어 레그레이션 선언합니다. 리니어, 리니어, 리니어. 어. 자, 어떻게? 리니어 레그레이션. 선언 끝. 됐죠? 그 다음 얘에다가 뭐 하면 되죠? 핏 적용하면 됩니다. 누구와 누구를? X와, 그죠? X와 Y를. 그래서 대문자 X와 Y를. 대문자 X와 Y를. 이렇게 선언하면 끝납니다. 요렇게. 그죠? 네, 선언했어요. 됐나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얘가 뭐라면 크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리세이프 마이너스 콤마 1 자동해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라인점 코프가 나올 거고 즉 기울기 리니어 레그레이션 점 인터셉터가 셉터가 나올 겁니다. 리니어 레그레이션이에요. 되나요? 네, 리니어 레그레이션 이렇게 주면 네,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에 맞게끔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수식 요 차트 그대로 들고 가서요. 차트 그대로 들고 가서요. 자, 그림을 우리 어떻게 그려야 되죠? 리니어점 코프 곱하기 리니어 인터셉트 요 XY가 아니고 요 수식 요에 관련된 수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다른 거 다 생략할게요. 공부 시간 이런 것도 다 생략하고 요렇게. 음.
그래서 단순히 X, Y가 아니고 우리는 얘네들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값을 제가 어떻게 줄 거냐고 하면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값을, 자, 이걸 다시 보이게 하는 이유는 X 범위 좀 보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XX는 뭐, 리니어, 아니지, 넘파이 점, 리니어 스페이스. 어디서 어디? 0에서 20시간까지, 21시간까지 합시다. 데이터 한 30개만 뽑을게요. 됐죠? 그 다음, 여기에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리니어 코프와 리니어 인터셉터를 그리는데, 코프 곱하기 XX 더하기 인터셉터라고 라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XX 값에 대한 얘네들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Y가 아니겠죠? 그럼 색깔을 뭐? 레드라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은 얘네들도 있으면 좀 깔끔하고 좋긴 하지만, 제가 얘네들을 값을 이렇게, 어, 색칠을 하고, 여기는 위에 있는 X값을 그대로 합시다. 리니어 스페이스 하지 말고. 어차피 X값 찍으면 되니까.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 제가 뭘 빠뜨렸을까요? 잠시만요. 스케틀, 이거 굳이 뭐, 이거 안 해도 되고, 스케틀로 요거를 플로트로 그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X, Y로 일단 그리고, PLT.점 플로트로 그려야죠. 네네. 요렇게, 값을 그려서 돌리면, 요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절대적이었다면 8시간 공부했으면 불합격 아니면 합격 둘 중에 하나가 택일이 돼야 되는데 이건 좀 애매해집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자, PT로 좀 가겠습니다. 좀 기다릴까요? 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니어 레그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을 할 건데 현재 이번 데이터는 데이터가 결과가 0 아니면 1입니다. 네. 0 아니면 1인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PT로 가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맨 마지막 단원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로지스틱 회계. 자, 로지스틱 회계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고 하면은 287페이지. 네, 287페이지. 자, 로지스틱 회계는 임의의 범위를 갖는 값으로부터 0과 1 사이의 값을 예측하거나 이진 분류를 할 때 쓰이는 게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와 같이 0 또는 1 이렇게 두 개 값밖에 없을 때는 로지스틱 회계가 제일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로지스틱 회계는 하고 나면 보통 S형 커버로 매핑이 되는데 로지스틱 회계가 쓰이는 건 신용도, 우수 고객인 이게 연간 구매량에 따른 우수 고객 판단, 평가 지표에 따른 합격 유무,
건강 지표에 따른 건강 유무, 팀의 승리 패배 여부 등에서 주로 로지스틱 회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로지스틱 회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데이터들을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요런 초록색 같은 요런 게 나오는데 수학에서 이런 곡선이 있느냐라고 찾아봤더니 수학하는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게 요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P는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승분의 1을 하면 이 그림이 나오는데 우리는 파이썬에서 A와 B가 나오니까 요 수식을 적용하면 시그모이드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그모이드. 그래서 일단 요 예제 리니어 레그레이션 아직 그 로지스트 레그레이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시그모이드 함수를 조금 학습하고 오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네, 시그모이드 함수를 학습하고 오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함수는 파이썬에서 따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 음, 네, 로지스틱 회계 아직 안 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먼저 하기보다는 잘못 드렸네. 요거를. 응.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공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건지. 네, 일단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요 데이터는, 자, 좀 전에 봤던 요, 요 수식처럼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 계산으로는 A와 B가 나오는데 이 수식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사용자 함수로 정의 내렸습니다. 됐죠? 그러면 AX 플러스 B가 들어오면 요 수식에 따라 마이너스 Y가 AX 플러스 B가 들어오면 요렇게 분의 1로 하는 로그 레그레이션이라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했고요. Y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0.1에서 1.1, 어차피 0에서 1 사이 값밖에 없을 거니까. 음. 그리고 A 리스트 값을 0.3에서 0.5, 1 이렇게 세 개 값을 줬고요. B는 0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에 100개를 나누어서 자 하는데 잠시 보십시오. 0.3만 한번 해볼게요. 0.3만. 0.3이 요 A에